3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946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3월 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월 25일입니다. 자, 명식 보기에 앞서 오늘 절기상 경칩이 되는 날이고요. 경칩 절입 시간은 11시 22분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칩 절입 시간인 11시 22분 이전이 되게 되면은 병인월이 되는 것이고 11시 22분부터는 병인월이 정묘월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경칩을 전후로 해서 월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경칩 전으로 사주 명식을 보게 되면 갑진년, 병인월, 무진일이 되는 것이고 경칩 11시 22분부터는 월이 바뀌어서 갑진년, 정묘월, 무진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월이 바뀌는 기준, 연이 바뀌는 기준, 특히나 연이 바뀌는 기준은 뭐 입춘설 또는 뭐 동지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월이 바뀌는 기준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양력으로 매월 1일, 음력으로 매월 1일 뭐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명리학에서는 학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냥 매월 1일 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기준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요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기를 표시한 도표가 되겠습니다. 위에 표시된 것은 양력을 기준으로 써는 겁니다. 양력으로 2월, 3월, 4월, 5, 6, 7, 8월, 9, 10, 11, 12, 1월 이렇게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2월, 3월, 4월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 12지지를 가지고 이렇게 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2월 같은 경우에는 인월이라고 하고요. 3월은 묘월, 4월은 진월이라고 표현합니다. 5월은 4월이 될 것이고요. 6월은 5월, 7월은 미월, 그 다음에 8월은 신월, 9월은 6월, 10월은 술월, 11월은 대략 해월, 12월은 자월, 1월은 축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인묘진월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계절은 봄이 되겠죠. 동방을 나타내면서 목이 왕한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큰 틀에서 4, 5, 미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여름이 되겠고 오행으로는 화토가 같이 왕한 왕절 또는 토가 왕한 계절로 같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유술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가을이 되면서 오행으로는 금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해자축월은 동절, 겨울이죠. 수가 왕한 계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이 4, 5, 미월을 화가 왕하면서 화토가 동궁하기 때문에 토도 같이 왕하다라고도 표현했죠. 근데 그것은 뭘 말하냐면 화하고 오는 사화하고 오는 화이지만 화는 어차피 토를 생하니까 화가 왕하면 왕할수록 토도 같이 왕해진다. 그 다음에 포태법을 할 때 화토는 같이 포태를 움직인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자, 인묘지로는 목이 왕한 계절, 사오미는 화가 왕한 계절, 신유술은 금이 왕한 계절, 해자축은 수가 왕한 계절, 이렇게 방향은 나눠져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토가 왕한 계절은 어느 계절? 이렇게 말씀드린 인묘진의 진, 사, 오, 미의 미, 그 다음에 신유술의 술, 해자축의 축, 이 진술축미월이 토가 왕한 계절. 그래서 진술축미월을 사계월이라고 해서 그 계절의 끝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은 봄의 끝을 말하는 것이고, 미는 가을의 끝, 미는 여름의 끝, 술은 가을의 끝, 그 다음에 축은 겨울의 끝이죠. 그래서 진술축미월을 그 계절의 끝이라고 해서 사계월 이렇게 말하면서 대체적으로 환절기에 해당이 되죠. 진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미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술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축은 해월에서 인월로 넘어가는 환절기, 이렇게 계절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진술축미월은 딱 떼어놓고만 본다라고 하면 목이 왕한 계절, 토가 왕한 계절. 단 진토는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미토는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술토는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축토는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축토는 토이지만 토가 아니라 수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술은 금으로 봐야 되고요, 미는 화로 봐야 되고, 진은 목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축토도 진술축미 토는 토가 왕한 계절이지만, 만약에 축
축월에 해자축 방합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수가 왕한 것으로는 볼 수 있지만 축토 자체가 수로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인월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절기가 입춘과 우수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묘월은 경칩과 춘분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으면서, 또 진월은 청명과 고구, 4월은 입하와 소만, 5월은 망종과 하지, 미월은 소서와 대서, 그 다음에 신월은 입추처서, 6월은 백로, 추분, 술월은 한로, 상강, 해월은 입동, 소설, 그 다음에 자월은 대설, 동지, 축월은 소한, 대한으로 이렇게 절기가 되어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앞에 있는 것. 그래서 인월이 되기 위해서는 입춘이 되어야 된다. 특히나 입춘이라고 하는 것은 월이 바뀌는 기준도, 연월이 같이 바뀌는 기준이 입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월에서 묘월로 바뀔 때는 경칩이 된다. 3월 1일 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묘월이 되기 위해서는 경칩 절입 시간이 지나야지만 월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묘월에서 진월로 바뀔 때는 청명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름인 4월, 진월에서 4월로 이렇게 넘어갈 땐 입하, 4월에서 5월로 넘어갈 때는 망종, 그 다음에 5월에서 미월로 넘어갈 때는 소서, 그 다음에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갈 때는 입추, 신월에서 6월로 넘어갈 때는 백로, 6월에서 술월은 한로, 그 다음에 이제 겨울로 들어가죠. 술월에서 겨울인 해월, 초동이죠. 입동이 되어야지만 해월로 바뀌게 되고, 해월에서 자월은 대설, 자월에서 축월은 소환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 물론 이제 뒤에는 우수, 춘분, 고구, 소만, 하지, 대서, 처서, 추분, 상강, 소설, 동지, 대한도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지만은 월이 바뀌는 기준이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 뭐 24절기로서의 의미는 갖고 있다. 근데 이 뒤에 있는 것 중에서는 하지하고 동지는 우리가 좀 개념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될 게, 하지는 우리가 양이 가장 크고 음이 가장 작을 때인 것이고, 반대로 동지라고 하는 것은 음이 가장 길고 그 다음에 양이 가장 작을 때가 되죠. 그래서 하지는 어떻습니까? 낮이 길고 밤이 가장 짧을 때, 반대로 동지는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을 때가 되죠. 그래서 동지 때 일양이 시생한다라고 해서 동짓날 한 해의 양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이 바뀌는 기준을 우리는 이제 입춘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동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그거는 동지가 되면서 일양이 시생한다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인데, 물론 이제 그런 이론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굳이 이 학설을 취해서 이걸 가지고 월이 바뀌는 기준을 잡게 되면은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물론 연구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일단 저도 많이 이제 사주를 봤을 때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연이 바뀌는 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월이 바뀌는 기준은 이 전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 중에서는 이렇게 하지하고 동지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올해 이제 월이 바뀌는 기준에 대한 시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지난번 입춘 같은 경우에는 2월 4일 17시 27분에 들어왔고요. 경칩 오늘 3월 5일 11시 22분, 청명은 4월 4일 16시 02분, 입하는 5월 5일 09시 10분, 망종은 6월 5일 13시 10분, 소서는 7월 6일 23시 20분, 입추는 8월 7일 09시 09분, 백로 9월 7일 12시 11분, 한로는 10월 8일 04시 정각, 그 다음에 입동은 11월 7일 07시 20분, 대설은 12월 7일 땡땡시 17분, 소화는 이렇게 1월 5일 11시 32분이 되면서 다음 입춘이 되면서는 또 연월이 같이 바뀌게 된다. 이 정도는 이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뭐 계산할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어디 인터넷이라든가 만세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된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구공표라고 해서 여기 아까 말했던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 이렇게 신유술, 이렇게 월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월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춘, 우수, 묘월은 경칩, 춘분, 진월은 청명, 고구, 4월은 입하, 소만, 5월은 망종, 하지, 미월은 소서, 대서, 신월은 입추, 처서, 6월은 백로, 추분, 술월은 한로, 상각, 해월은 입동,
소설, 자월은 대설동지, 축월은 소환대한 이렇게 해서 좀 입체적으로 그림으로서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은 암기하는데 머릿속에 저장하는데 조금 더 이롭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 구궁표는 명리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은 나머지 여러 가지 암기할 것들 많잖아요. 요거를 틀로 해서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경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경칩 절입 시간은 11시 22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시 22분을 기준으로 해서 월이 병인월에서 정묘월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경칩 11시 22분이면은 요거 원래 30분 정도 되면은 오시가 되는데 22분이니까 아직 오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시 22분이라고 하는 시는 우리가 4시 정도 되죠. 4시가 09시 30분에서 11시 30분 요 정도를 보고 있으니 요 안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4시라 하더라도 경칩 전 11시 22분 전이면은 갑진년 병인월 무진일 정사시가 되는 것이고, 22시가 되게 되면 11시 22시가 되면 월이 바뀌죠. 갑진년 정묘월 병진일 정사 시가 된다라고 해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월이 딱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럼 오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자, 이 경칩 전으로 보게 되면은 무토가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는 것이고, 경칩 후가 되면 무토가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된다. 공통적인 것은 인월이나 묘월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인묘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봄이죠. 묘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동방으로서 봄에 해당이 되죠. 인월은 초춘, 묘월은 중춘, 진월은 모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동방을 나타내면서 목이 왕한 모광절이다. 그래서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제왕지가 된다. 진월 또한 목이 왕한 개념이라고 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술충묘월은 사계월이라고 해서 토가 왕한 계절, 단 진월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정도 일단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 무토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사주의 격국을 보게 되면 양토가 월지에서 양목을 받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양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나를 극하는 자가 되는 것이니까 관성 중에서 양대양에는 뭐예요? 편관이 되는 것이죠. 편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무토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대체적으로 편관격이 되고 칠살격이 되는 것이지만은 인월은 목이 왕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살중신경하다 또는 신양일간은 약하고 살이 중하다. 신약 살중이라기보다는 신약 살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칠살이 왕한 구조가 되지만 무토가 묘월 경칩 후가 되면 요거는 일간은 양, 그 다음에 월지 목은 음이 되죠. 양대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나를 극하는 것은 맞지만은 저것은 음양의 조화가 맞으니까 저것은 편관이 아니라 정관이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아니라 제왕지가 되죠. 제일 왕한 시절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목이 왕하면 일간 자체는 약해지니까 신약 관왕한 사주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칠살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슷하죠. 그래서 이거는 살중신경, 신약관왕. 그리고 제가 인월을 할 때 인월은 전 계절 겨울에 한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묘월부터는 조후의 필요성은 없습니다. 즉 예를 들면 인월은 아직 겨울에 한기가 남아있다라고 보지만, 묘월이 되면서부터 겨울의 한기는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묘월의 간목이든 인월의 간목이든 일간이 약하고 관성인 목이 왕하니까 약한 일간을 갖다가 도와줘야 되죠. 이때 인성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비견 겁재로도 도와줄 수가 있는데, 자, 인성은 당연히 화로 도와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견 겁재는 같은 토로서 도와주는 것인데, 인묘월 공이 생각한다라고 하면 특히나 인월 같은 경우에는 조우까지 필요하다 보니까 화를 얻는 것이 더욱 좋겠고요. 묘월도 마찬가지로 화가 있은 연후에 수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묘월의 무토 또한 병화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 인월의 무토가 병화를 얻으면 이거는 살인상생의 구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묘월의 무토가 화를 얻게 되면 이거는 관인상생이죠. 관인상생의 구조가 되는 것이다. 어떤 것이 더 좋으냐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면, 정관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관인상생을 더 좋게 볼 수도 있겠고, 칠살 평관을 더 좋게 보는 사람은 살인상생이 되는 것을 좋게 본다라고 보지만, 제가 항상 일간의 특성을 설명할 때 무토는 정관인 을목보다는 칠살인 간목 보는 것이 국세가 더 커진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무토는 소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을목 가지고는 무토 왕토를 갖다가 소토소벽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죠. 그래서 물론 이 틀도 살인상생의 틀도, 그 다음에 관인상생의 틀도 나쁘진 않지만, 보다 무토로서의 용도 효용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역시나 칠살을 쓰는 무토가 국세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간 보게 되면 역시나 간목이 투출되어 있죠. 원한적인 요건 칠살격이고, 잘 보세요. 이거는 칠살격입니다. 인월이기 때문에. 그러면 묘월에 간목이 투출되어 있죠. 이거는 정관격이 칠살격이 아니라 정관격이지만, 이거는 정관격이지만 칠살이 투출돼서 정관격에 정관격에 살중신경으로 국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거는 칠살격에 간목이 투출되어 있으니 원안적인 칠살격에 살중신경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월령, 비월령으로 보지 마시고 월령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면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월간의 병화가 투출되어 있죠. 인월에 한기를 따뜻하게 해주고 무토를 생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니 용신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고, 묘월에도 정화가 투출되어 있으면 정인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인상생의 구조는 되지만, 큰 틀로 놓고 봤을 때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예를 들면 난로가 있는 것보다는 역시나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보는 것이 조금 더 이롭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인월의 무토든 묘월의 무토든 중요한 것은 무토라고 하는 토는 물기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건토가 되죠. 무토 자체도 건토고, 만약에 인묘월에 수가 없다라고만 한전이 된다. 가물은 땅이 되고 춘한이 된다, 이렇게. 한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물어서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런 논밭을 말하는 거고, 춘한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가뭄이 들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당연히 화를 얻었다라고 하면 같이 수도 있어야 줘야 되는데, 좋은 점은 뭐냐면 연지, 그 다음에 일지, 마찬가지죠. 연지, 일지에 이것이 습토죠. 진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무토를 어느 정도 윤택하게 말라서 한전이 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 만약에 저 진토가 술토였다라고 하면 대략 난가 완전 봄에 바싹바싹 말라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진토, 습토 두 개를 봤다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좋게 볼 수 있고요. 사주 구조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정묘의 정화의 용도, 병인의 병화의 용도 나름대로 쓰임은 있겠지만은, 사주 자체의 틀은 이것이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나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칩 전이면 생시를 여기까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칩이 지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생시를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경칩 전에 경신시, 신유시는 볼 수가 없죠. 당연히 경칩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칩 전으로 봤을 때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게 되면, 임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인월의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인월은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 자수하고 진토하고 합을 합니다. 본시 신자진 수국이었지만은 저 신금이 빠졌다 하더라도 자진 반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진
반합으로서 저도 수기가 많아지게 되고요. 역시나 인월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기가 발생하고, 뭐 심한 경우에는 봄에도 땅이 얼고 눈이 내리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또 한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는 병화를 용신으로 하고요. 당연히 운도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행해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 개축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축시도 축토도 습토 개수도 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춥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갑인시가 되게 되면 이거는 의외로 뭐가 왕해지게 됩니까? 관살이 너무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관살이 왕해지니까 목화운으로 간다 그러면 수기가 부족한 구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관살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금수운으로 간다라고 봤을 때는 보다 오히려 한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갑인시, 을묘시는 목화운으로 가도 썩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금수운으로 가도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병진시 같으면 요거는 좀 괜찮은 것이 뭐냐면, 자, 이거 있잖아요. 잘 보시면은 토가 많아서 토가 굉장히 왕할 것 같지만은 지지로 아까 말했던 이 세 가지 토가 다 어떤 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된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리고 병화가 다시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일간 무토를 생각한다라기보다는 조후의 개념으로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명으로 태어나도 나쁘지 않습니다. 금순으로 갈 때 화가 이렇게 충분히 있다라고 하면, 또 반대로 남자로 태어나도 천간에 투출한 임계수는 없다 하더라도 지지의 습도 3개만 정도 된다라고 하면 땅이 굉장히 넓은데 그 땅 스스로가 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뭐 남자로 태어나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고요. 여자로 태어나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병진시가 아니라 정사시가 되는 경우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22분 전까지가 정사시고 22분이 되면 이거는 무오시로 넘어가게 되니까 차이가 여기까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병진시는 습토가 3개지만은 정사시는 습토가 두 개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기보다는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월등히 좋겠다. 그래서 여명으로 태어날 때는 병진시보다는 정사시로 태어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아름다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11시 22분, 이제 시간은 얼마 안 돼, 8분 정도, 22분부터 30분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정사시는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역행하면은 이렇게 병인, 을주, 갑자 이렇게 가는 것이고, 순행하면 여기서부터 목화운으로 가는 것인데, 정사시는 역시나 남자보다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월등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오시나 기미시 같은 경우에는 수기가 부족한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반대로 경신시, 신유시 같은 경우에는 금이 세력을 얻었죠. 신유시가 되면 진유합금이 되는 것이고, 경신시가 되면 신진반합에 신중에 임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아까 병진시에서 진토 3개가 있는 거고, 경신시에서 습토 2개에 신금 있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수기가 더 많냐? 당연히 경신시가 수기가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신시, 신유시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간다? 금수운이 아니라 목화운, 그 다음에 개해시 또한 금수운이 아니라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지만 사주에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칩이라고 하는 것만 잘 이해하시면 뭐 크게 딴 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같은 날은 택이라기가 좀 원래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월이 바뀌는 기준, 연이 바뀌는 기준을 잡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칩 전 정사시 여자는 괜찮고요. 병진시 같은 경우 남녀 모두 나쁘지 않은 그런 생시,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아들로 태어난다라고 하면 경신시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점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